일본 기상청, 그 다음에 일본 기상협회에서는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매우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 예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2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개의 열대 요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1W 그리고 20W TD다라고 해서 Tropical Depression 열대성 저기압이 20W와 21W로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제15호 태풍과 제16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2개의 열대성 저기압의 추적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괌 남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일 21시경에는 괌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때는 태풍으로서 괌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시간당 85km 정도의 태풍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상당히 강력한 슈퍼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30노트 부근까지 초속 65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슈퍼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 태풍의 경로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언론 보도나 이런 상황에서 접할 수 없지만 일본 기상청, 그 다음에 일본 기상협회에서는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매우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중부를 강타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열대성 저기압 이후에 태풍으로서의 앞으로의 예측 경로가 드디어 추적되고 있습니다. 금일 밤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09시쯤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 태풍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태평양 동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해소온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지는 일본 쪽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스파게티 모델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측된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스파게티 모델도 많은 양의 예측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발달하면 이 많은 모델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0헥토파스칼 3000m 위치에서 보고 있는 21W와 20W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21W는 열대성 저기압에서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20W, 제15 태풍 댐무 내지는 민들레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21W의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내륙에 상당한 피해를 주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일본 북부에는 상당히 많은 천둥과 번개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한랭전선에 의한 기상 불안정들, 천둥과 번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앞으로의 태풍의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9월 25일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 태풍은 9월 28일, 29일쯤에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거의 슈퍼 태풍급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63m, 65m에 해당하는 제5등급 허리케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심 기압이 더 낮아지면서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본 도쿄 남부 쪽에서 위치를 틀어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측 모델일 뿐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950 헥토파스칼 이하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 경로를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국 기상청 GFS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도 9월 24일쯤에 태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935 헥토파스칼, 920대 헥토파스칼 이 정도의 중심 기압이면은 제5등급 허리케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남부 쪽에 이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국, 한국, 일본 어느 나라를 갈지 그쪽은 상당히 큰 태풍의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GFS 예측 모델 9월 30일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일주일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 불가입니다. 독일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15 내지 16호 태풍의 모습입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9월 25일쯤에 태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 독일 기상청은 5일간만 예측하고 있고요. 9월 27일 960 헥토파스칼 거의 허리케인 3등급 내지 4등급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3등급 이상의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상청과 미 해군 기지국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 시스템인 GPV 예측 모델입니다. 28일쯤 태풍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도쿄 근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CMC 예측 모델입니다. 태풍이 일본 중부를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특히 도쿄를 관통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CMC 예측 모델로 보면은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일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빠르면 금일 밤에 열대성 저기압 20W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슈퍼 예측 모델은 늦으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15 내지는 제16호 태풍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초속 65m에 달하는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태풍 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